하시냐고요. 김 과장님, 행복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수히 멋진 남자 스마일 메이커 김현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제 마음을 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은 이 날을 오기를 저는 학수고대했습니다. 네, 독서를 통한 행복 찾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참 많은 독서에 대한 이유는 많은 것,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행복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이제 좀 더 친해지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독서가 행복의 공식을 말하다. 네, 이건 저같이 이렇게 독서 강연을 하는 사람이 독서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독서를 의인화해서 독서가 행복의 공식을 말하다 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행복, 이게 너무나 보편적인 단어고 식상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식상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여러분 진정 행복한가요? 진짜 행복하시냐고요? 김 과장님, 행복하세요? 나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조 과장님, 행복하세요? 그런 거 묻지 말라고요. 네.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시나리오가 이거 아닌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런 삶의 가치를 묻는 질문들은 사람 대답하기가 애매하기도 하고 곤란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그런 행복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네 라고 대답하지만, 그런 강한 긍정 속에서도 부정적 여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운이 실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객관적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의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유니세프 산하기구에서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행복지수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아닌지는 참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낮답니다. 당연한 건가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한 번 더, 이 대한민국의 어른들도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건가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제 조건이 그렇습니다. 본인이 분명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조금만 견디면 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참고 견뎌야 해.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단다. 아야, 그렇지? 참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결과가 행복할까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죠? 과정 자체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하기란 쉽지 않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고 아니요 라고 대답하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네 라고 대답하신 분들에 대한 환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게 통상적으로 맞지만 부모가 양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손자가 양육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야채시장, 새벽에 야채시장에 가셔서 그 물건을 파시고 그 수입으로 손자를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물론 저처럼 말입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부모와 이혼한 아이들이 부모의 그 그늘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만큼 밝고 명랑하게 사는 아이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소위 그 반대죠. 엄친아 아시죠? 엄친아. 요즘 많이 쓰는 단어들 중에 하나죠. 가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뭐 환경도 좋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게다가 행복하기까지. 네, 우리 이런 경우는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이런 행복합니까라고 하는 경우에 네라고 대답하신 이 환경을 들여다보면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 누구가 봐도 행복할 수 있는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대답을 했으니 역시 인생은 정답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는 저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 혹시 아시죠? 수학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김대리님, 네. 수학 잘하십니까? 아, 제일 싫은 게 수학이었다고요? 그러셨군요. 박 과장님은 수학을 잘하셨나요? 아, 거의 천재 수준이었다고요? 그러시군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그죠? 네.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먼저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공식을 이해하고 이해한 공식을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 활용해보고 적용함으로써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학의 공식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행복의 공식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행복 공식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이해를 토대로 인생의 유사한 문제들에 적용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다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게 제 신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념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행복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을 반짝반짝 뜨시고 필기도구, 예, 그렇죠. 밑줄 한번 짝짝 그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복 공식. 행복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벌써 역시 많은 인재분들이 밑줄을 긋고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 군데의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어떤 특정한 환경이라는 곳에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 여기는 밑줄 하나 긋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두 줄을 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앞에 뭘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전문용어 당구장 표시해야 되겠죠. 그죠? 당구장 표시 딱 해두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문구를 가지고 우리는 좀 더 분석적인 느낌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한 환경, 이 환경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환경쯤이면 행복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특별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하지 않을 만한 환경, 누가 봐도 어려운 그런 환경 또한 우리는 어떤 특정한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구를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군요. 말을 바꿔보니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들죠. 그렇다면 이 말은 환경이 행복을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구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 이거 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단어들이 있나요? 이 과장님. 긍정.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대리님. 비움. 그렇죠, 그렇죠. 조 과장님은 배려라고 하셨습니다. 배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라는 것이 이런 단어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로만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죠?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해볼 것인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더욱 발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데 필요한 마음 자세. 그쵸?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자기 상황이나 환경이 그리 나빠 보이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더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필요한 마음 자세를 갖는 게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든 그것을 극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거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럼의 마음 자세의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나 환경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연습. 이게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좀 뭔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십니까? 네.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떤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지금 우리 박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러면 특별하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상류 엄친아처럼 이렇게 부유한 부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한 마음 자세를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냐.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저한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굉장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강의는 진행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럴 줄 알고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이 삶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내용을 똑같이 언급한 책이 있어서 한번 먼저 언급하고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작가님께서 그럼에도 행복하라는 글을 쓰셨는데요. 그 중에 한 일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마음껏 즐겨본 사람들은 또 그만큼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는 사실을 아마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고 파산을 당하기도 했다. 때로는 교통사고도 당했고 해고도 당했다. 어떤 경우는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10중 8구는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행복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삶의 어느 시점에서 행복만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고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환경에 의한 결단이라기보다는 마음에 의한 결단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행복을 찾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박 과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평범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저만의 관점에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발견이란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주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행복공식, 응용공식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그 어떤 일도 기적이 아닌 듯이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오나요? 박 과장님, 뭔가 답이 되셨을까요? 뭔가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와 오늘이 같고 오늘이 내일이 같다면 오늘은 어떤 삶을 살 것이고 내일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기대할 만한 게 없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24시간이라는 틀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삶을 살아가는 관점만이라도 새롭게 해본다면 그 변화의 흐름을 충분히 스스로는 느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까지 제 와이프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술을 늦게 먹고 들어가시면 아시잖아요.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저는 근데 어느 순간 제 와이프가 미스 코리아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새로운 삶의 관점이죠. 그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면서 저에게 주문을 외웁니다. 야, 오늘은 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내가 웃지 않으면 되겠어? 한번 웃어볼까? 이렇게
한 번씩 웃어보고 나한테 많은 웃어할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웃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주문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과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무수한 세잎 클로바를 짓밟았다라는 내용의 어떤 글귀가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의 의미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더 생각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행복을 찾다 보면 행운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행운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주위에 바로 옆에 있던 그 행복마저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행운은 세잎 클로버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 행운마저도 자기 거가 된다는 사실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첫 번째 강연 주제인 독서가 행복 공식을 말하다라는 것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행복 공식이 단순하시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리 잡았으면 하고요. 앞으로 강연이 계속 진행되면서 독서를 통해서는 행복 찾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충분히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새로운 삶의 발전을 이루기를 희망하며 첫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